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체계로 여러 가지 범죄의 모습, 이게 범죄다. 범죄자들에게 가해질 형벌의 종류, 징역이나 벌금,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형벌은 국가가 의해 개인에게 가해지는 제재 중 가장 강력하다라는 점에서 정말 최소한으로 적용해야 돼. 그래서 가끔 우리 뉴스 보면은 와 저거 살인 연쇄 살인범인데 징역 20년밖에 안 나와. 왜 사형 안 시키고 무기징역 안 시키지? 이유가 있어. 이렇게. 징역은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이것을 넘어서 사형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겠다라는 거죠. 형법은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권과 재산권은 물론 생명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 따라서 형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밑줄 그을 때 됐어. 형벌이 남용되지 않고 적절히 사용되도록 제어하는 방법이 필요해. 형법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책임 원칙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생겼다. 형벌이 남용되지 않고 적절히 사용되는 방법이 필요한데 책임 원칙에 의거하여 형법을 제어하자. 책임 원칙은 뭐예요? 어떤 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 형벌의 근거 기능과 형벌의 제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즉, 형벌은 책임을 전제 요건으로 하며 형량의 결정, 형량의 상한에도 영향을 미친다. 어떤 행위를 했어? 검찰이 기소했지. 근데 아무리 판단해봐도 걔 책임이 없어. 형벌 내릴 수가 없지. 책임이 없어? 당연히 형량 너 징역 몇 년 내릴 수 없지. 형벌의 상한 그런 거에도 없어. 근데 했더니 너 책임이 있어. 얼만큼 있어? 사건은 이만큼 벌어졌지만 책임은 요만큼이야. 이만큼 잘못했을 때 징역 20년이지만 네 잘못을 요만큼만 인정. 그러니까 징역 3년. 이렇게. 이 잘못을 저질렀어? 최대 징역 20년. 상한에도 영향을 미친다. 어떤 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해도 그에 합당한 형벌의 양은 행위에 대한 형벌의 양은 책임의 크기를 넘어서는 과도한 양이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덕분에 우리는 자유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책임 원칙에 따라서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책임이 있다 없다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 책임이 있어? 우리 욕할 수 있어. 책임이 없어. 욕 못하지. 행위 범죄에 대한 도덕 윤리적인 비난 가능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비난할 수 있다? 책임이 있다. 이러한 비난 가능성은 적법과 불법을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전제한 것이다. 의사결정의 자유를 전제한 것이다. 너 자율의지가 있어? 이 행위를 네가 했어? 네. 네가 원해서? 네. 그러면 책임져야지. 범죄자는 자유의지를 지닌 주체로서 범죄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이미 행한 불법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책임 능력을 모두 포함하는 범죄 능력이 있어야 한다. 범죄 능력이 있는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가? 네. 그러면 책임을 져라. 알겠습니다. 벌 받아라. 이렇게 순서가 가는 거지. 자유의지로 너 그 행위 했지? 네. 그러면 죄를 저지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네?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질 능력도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이거 네가 한 거 맞아? 맞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사회는 너 비난할 거야. 그러세요? 끝? 아니, 벌을 줄 거야. 까지 가는 거야.
한편 우리의 법은 형벌을 내리는데 누가 내리냐? 자연인이 아닌 존재 어디가 있어? 여기 해야지. 현행법에 의하면 범죄의 능력은 자연인에게만 인정되고 그 이외의 존재는 범죄 행위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다. 자연인, 법이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자연적 생활체로서의 인간, 그냥 인간. 숨 쉬는 사람. 그런데 우리 법은 자연인이 아닌 존재에게 형사를 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어 예외적인 상황인 거네. 우리 법과 판례에 따르면 법인, 자연인이 아니면서도 인간처럼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 이런 것들은 범죄를 저지를 수는 없지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집단이 범죄를 저지를 수는 없잖아. 그러면 범죄를 저지르는 건 사실 누구야? 그 재단, 사단에 속한 사람이 벌을 받는 거야.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법인,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은 대개 개인의 범죄 행위를 처벌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할까? 그 법인에 있는 사람이 좋아. 뇌물을 받았다라고 할까? 뇌물을 받았어. 이렇게. 학교도 무슨 법인 재단이죠? 학교. 뭐 땡땡 재단, 땡땡 법인. 그 법인으로 거기에 있는 이사장이 뇌물을 받고 능력 없는 선생을 고용했어. 이렇게. 그러면 개인의 범죄 행위를 처벌해. 그 이사장 처벌해. 그러면서 그 개인에 대한 감독 의무를 진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해. 야, 이사장이 그딴 짓 못하게 너네 시스템적으로 잘 막았어야지. 라면서 법인한테 벌금을 매겨. 그러면 사실은 범죄는 하나인데 처벌받는 건 둘이지.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양벌 규정이라고 한다. 아들이 잘못했는데 아들도 벌 받고 엄마도 벌 받는 거야. 양벌 규정은 원칙적으로 범죄 능력이 부정되는 없는 법인에게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특별 규정이다. 왜냐? 법인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 법인 자신의 감독 의무 위반을 근거로 정당화할 수가 있어. 네가 할 일을 안 해서 너네 재단, 너네도 감사 있을 거 아니야? 감사 뭐 했어? 이런 거지. 밑으로 내려갈까요? 가까운 미래의 인간과 동등한 수준의 정신 능력을 갖추고 인간처럼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자율적 수단으로 선택하는 인공지능 탑재한 지능형 로봇이 등장할 수 있다. 이거 그냥 쇠와 전선으로만 만들어졌지 생각하고 행동하는 건 거의 인간이야. 만약 이러한 유형의 지능형 로봇이 인간이 저지를 경우 범죄로 규정돼서 처벌받았을 일을 한다면 가택 무단으로 침입했다거나 사람을 죽였다거나 그랬을 때 처벌 대상은 누가 될까?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난 지능형 로봇이 행한 일에 대해서 인간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 인간을 비난할 수는 없어. 예를 들어서 애플에서 만든 인공지능 로봇인데 그게 사람을 죽였어? 그렇다고 팀쿡 욕하고 있을 거야? 그럴 순 없잖아. 이렇게 인공형 로봇이 강력한 사회적 통제 수단인 형법의 적용 범위 밖에 놓이게 되면 처벌의 공백이 생기고 사회적 위험의 대상이 될 것이다. 언제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 맞아 죽을지 몰라.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사람이? 그러므로 실용적 측면에서 볼 때 지능형 로봇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 행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했을 때, 말 되게 기네. 지능형 로봇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지능형 로봇에도 형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실용적 측면에서 걔한테 벌 줘야 돼. 그 벌을 뭐를 주고 어떻게 줘야 될지는 둘째 문제고 일단 벌을 주는 걸로 합시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지능형 로봇이 형법에 책임을 지기 위해선 우리 아까 뭐 했었어야지? 비난의 가능성이 있어야지. 그리고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거 했어야 되고 죄를 저지르고 책임을 지를 수 있는 범죄 능력이 있어야 돼. 형법이 말하는 범죄 행위를 지능형 로봇이 했어야 돼. 그런데 전통적인 형법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예를 들면 살인죄, 사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살해한 자는 여기에서의 자는 누구야? 자연인이야. 근데 로봇은 자연인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사람 죽여도 걔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처벌할 근거가 없어? 처벌 못해. 그런데 전통적인 형법은 인간의 행위로만 생각하여 형법을 구성했다. 그래서 기계나 로봇의 행위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서 제가 설명한 식으로 해놓으면 인간이나 로봇은 뭐뭐뭐뭐 한자로 쓰면 뭐뭐뭐뭐 한 자에 해당이 안 돼. 뭐뭐 한 자에 해당이 안 돼서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은 형벌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지능형 로봇 인간으로부터 독립했어.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하고 행동해. 기존의 기계와 로봇과는 달라. 지능형 로봇이랑 기존의 기계 로봇이랑은 이거 다르게 취급해야 돼. 그렇지. 기존의 기계나 로봇. 예를 들어서 저기 어디야? 자동차 공장에서 이 팔만 있는 기계가 오작동해서 사람 죽였다 이거야. 그거는 그냥 기계의 결함인 거니까 그 기계를 처벌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설명이 돼. 대신 누구? 그 기계 조작하는 사람. 관리 감독해야 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이 기계한테 벌 줘야겠다라는 생각은 아예 사람들이 안 한다고. 지능형 로봇에 의해 이루어진 행동 역시 인간과 유사한 새로운 주체의 독립된 행동으로 볼 가능성이 열리게 된 거다. 즉, 뭐뭐뭐뭐한 자에 지금까지는 인간, 자연인만 들어갔었는데 여기에 지능형 로봇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넣을 수 있겠는걸? 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최근에는 인간 중심의 법적 주체성 논의를 넘어서 체계 이론의 체계 개념을 바탕으로 법적 주체의 지위를 구성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뭐뭐뭐뭐 한 자, 그건 인간만 해당하는 거지 라는 거에서 그 인간이라는 걸 요렇게 범위를 넓히자. 그리고 새로 들어가는 애들을 좀 규정해보자. 무엇에 의해서? 체계,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체계 이론에서는 사회 현상을 관찰할 때 행위가 아니라 소통을 더욱 근원적으로 개념으로 파악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체계 이론은 자연인이 아닌 존재라 할지라도 잘 봐. 옛날에는 형법에 적용되는 범위가 뭐뭐뭐뭐 한 자 여기에만 해당됐는데 요거에 이제 범위를 넓히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 누구냐 이거야. 누가 들어갈 수 있어? 독자적인 사회적 체계로서 사회적 소통에 참여하고 존속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 걔네를 범위를 넓혀서 여기 안에다가 때려 넣고 얘네들 처벌할 수 있게 하자. 쟤네들 처벌할 수 있게 하자.
인간이라는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 법적 주체의 자격을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확립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법적 책임도 사회적으로 구성돼서 확립합니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누구야? 얘야, 얘. 얘네들 때려 넣을 수 있다. 무엇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그 범위를 규정해서. 이 주장에 따르면 인공지능을 탑재한 지능형 로봇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왜냐? 여기 인공지능을 탑재한 지능형 로봇이 바로 이거에 해당하니까. 이거에 해당하니까. 자, 이거 처벌할 수 있는 대상에 넣자.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탑재 로봇 처벌할 수 있어. 왜? 얘가 이거에 해당되니까 여기에 들어가잖아. 얘 잘못하면 처벌할 수 있어. 인공지능의 작동은 인간의 행위로 볼 수 없지만 인공지능은 기술적 방법을 통해서 밑줄 긋지 마. 사회적 체계와 접촉하여 소통하고 행위의 사회적 맥락을 구성하는 거니까. 방금 밑줄 긋은 게 이거야.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렇게 사회적 체계의 소통이 사회적 체계의 행위를 구성하듯이 전통적 행위 개념도 구성할 수가 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매개하지 않고 외부 세계와 직접 접촉하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행위를 수행한다. 인공지능, 인간 거치지 않고 지가 세계와 소통해요. 이거네. 체계 이론의 관점에서 범죄는 사회적 소통의 특정한 유형이다. 따라서 형사 책임을 묻는 근거도 행위가 아니라 소통에서 찾는다. 사람을 죽였나? 남의 집에 가택을 무단으로 침입했나? 그거를 행위라고 보지 말고 소통이라고 보자. 소통하는 애들은 다 책임질 수 있게 하면 되지. 특정한 소통 방식이 형법을 위반할 때 이거를 범죄로 보는 거다. 좋아. 인공지능한테 벌 주기로 하자고. 자, 그러면 대답해. 누구한테 벌 줄 건데? 인공지능을 탑재한 지능형 로봇의 범죄 능력을 인정한다라고 했을 때 범죄 능력을 인정했다. 비난 가능하다. 비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는 책임질 수 있다. 책임 능력이 있다. 책임 능력이 있다. 처벌받는다. 그러면 좋아. 처벌받는데 지능형 로봇의 범죄에 형벌을 부과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 요거는 앞에서 정당하다라고 했어. 어디에서 했냐면 여기에서 했어. 실용적인 측면에서 범죄 처벌할 수 있어. 형법은 법률이 보호하고 있는 가치인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형벌을 부과해. 목적은 법익이 가지는 가치를 일반인들에게 확실히 증명해서 장래의 범죄 행위를 예방하는 기능이 있어. 지능형 로봇의 행위를 형법상 유의미한 행위로 파악할 수 있음을 전제로 지능형 로봇의 법익 침해 행위 가능성을 긍정할 수 있는 경우. 말 더럽게 어렵네. 지능형 로봇이 법익 침해 행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능형 로봇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지능형 로봇의 행위에 대해 형벌 부과를 하고 형법이 이루고자 하는 법의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면 형벌 부과하는 건 정당하다. 이렇게 정리 깔끔하게 하면 되네요. 지능형 로봇의 범죄에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가? 형벌 부과해서
법익 보호를 할 수 있다면 정당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지. 괜찮을까요? 의외로 네 문제밖에 없죠. 5분 드릴 거예요. 시작. 1번 문제 1의 1번 형법은 여러 가지 범죄의 모습과 범죄에 가해질 형법의 종류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범죄의 모습, 형벌의 종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1번 오케이. 2번 형벌은 자유권을 비롯한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런가? 그렇지. 자유권 침해합니다.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죠.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제어해야 합니다. 그러한 방법도 따로 있고요. 2번 오케이. 3번 형법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책임 원칙은 여기 있다. 책임 원칙. 형벌의 부과의 근거가 되며 형량의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책임 원칙은 어쩌고 저쩌고 형량의 결정, 상한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제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번 오케이. 2의 1의 4번 형법은 인간을 전제하지 않고 법적 주체의 자격이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확립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을걸요? 어디에 있냐? 인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아니야. 그러네. 여기에 있네. 전통적인 형법은 인간의 행위만 생각하여 형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랬으니까 인간의 행위를 생각하지, 전제하지 않는다. 틀리지. 1의 답은 4번. 1의 5번. 형법은 형벌이 부과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미래에 일어날 범죄를 예방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본 것 같아. 여기 있네. 장래의 범죄 행위를 예방하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5번 맞는 얘기지. 그리고 이렇게 써놓으면 너무 좋지 않나? 너무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의 첫 번째, 가의 첫 번째, 가의 두 번째, 나의 두 번째. 그 다음에 5번에 보면은 어디가 있어? 나의 네 번째. 뭐 요 정도 써놓으면 되고 인간을 전제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인간의 행위만 생각합니다.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4번. 다음 페이지 2번 보러 갈게요. 인공지능을 탑재한 지능형 로봇이 스스로 인식하여 판단하고 행동을 해도 지능형 로봇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쓰자. 기억은 지능형 로봇에게 책임 물을 수 있다. 완전 반대 입장이네. 인공지능의 독자적 인식, 판단, 행동을 한다라고 해도 처음에 세팅해 준 건 누구야? 인간이잖아. 인간의 의도에 따라 준비된 자료를 이용한 학습의 결과이기 때문에 아니 걔가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데 어떡합니까? 지능형 로봇의 행동을 인간의 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 무슨 말이야? 지능형 로봇이 온전히 자신의 능력과 판단으로만 행동한 거라고 볼 수는 없다. 지능형 로봇은 인간의 어떠한 특정 목적에 따라 이용된다라는 점에서 기존의 기계와 다르지 않다. 기억은 기존의 기계와 다르다 그랬는데 결국 지능형 로봇의 행동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행위와 구별이 됩니다. 인간하고는 달라. 이 견해에 따르면 형법상의 책임은 오직 인간에게만 인정되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도출이 됩니다. 너 책임져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르게 거꾸로 보면 인간은 존엄하기 때문에 책임져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존엄하지 않은 존재 인공지능 책임 없어. 이렇게.
예를 들어 범죄자를 발견 즉시 추방하거나 직결 처형하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 일단 재판 열어보는 거는 그를 존엄한 인간으로 인정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맥락에서 형벌의 제도라는 건 범죄자는 물론이고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거야. 로봇에게 적용되지. 기어, 네가 말한 것처럼 범죄 예방 목적만으로 형법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네. 기억, 처벌할 수 있다지. 지능형 자율 로봇의 자율적 행위를 인간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그렇지. 기억만 가지고 계속 보자.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리니까. 지능형 로봇이 기술적 방법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니까 책임 물을 수 있다. 그렇지. 지능형 로봇이 인간을 매개로 외부 세계와 소통하기 때문에 아니야. 외부와 인간의 매개 없이 소통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죄송해요. 1번. 일단 계속 봅시다. 지능형 로봇은 인간과 매개하지 않고 스스로 소통하니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죄송해요. 1번 다시 볼게요. 지능형 로봇의 자율적 행위를 인간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아니야. 인간의 행위로 보는 건 아니야. 4번. 지능형 로봇이 전통적 행위 개념에 따라 소통하기 때문에 전통적 행위 개념 아니지. 소통 개념이지.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건 또 맞고. 지능형 로봇이 독자적 사회 체계로서 오케이. 소통에 참여하는 법적 주체의 지위가 인정되니까 그렇지.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지능형 로봇 독자적으로 소통하잖아. 그러니까 처벌해야지. 괜찮아. 그래서 일단 정답은 1, 3, 4 지우고 2, 5 중에 하나. 다음 니은 처벌할 수 없어. 지능형 로봇은 인간처럼 자유의지가 없어. 그러니까 책임지지 못하지. 비난할 수가 없네. 처벌 책임, 형사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 2번 정답. 5번 볼까요? 지능형 로봇의 행동이 인간의 의도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인간의 의도를 따랐기 때문에 인간이 처음 세팅해 준 대로 시킨 대로 했기 때문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틀린 얘기. 그래서 맞는 건 2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지. 다음 페이지. 법에 근거하여 법인과 지능형 로봇 일단 둘의 공통점은 뭐야? 자연인이 아니야. 하지만 법에 근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얘는 처벌할 수 있어. 현재 법으로는 이거 지능형 로봇은 처벌 못해. 1번 법인은 법적 의무가 있어서 처벌할 수 있지만 지능형 로봇은 법적 의무가 없어서 처벌받을 수 없다. 1, 2번 한 방에 묶어서 맞는 얘기. 둘 다 자연인 아니다. 그렇지. 법인과 지능형 로봇 그 자체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렇죠. 근데도 법인은 왜 처벌했더라? 관리 감독의 의무를 주는 거지. 정답 5번인가 본데요. 법인과 지능형 로봇에 대한 감독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은 누구? 법인은 지지만 지능형 로봇 그렇게 굴러가서 죄짓게 만든 너 책임져라 인간.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그래서 틀린 건 5번. 지능형 로봇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다라고 했을 때 인간에게, 자연인에게 책임 묻기 어려워.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지. 4번 볼게요. 오늘 조금 일찍 끝날 것 같은데 요거까지만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조금만 힘내. 가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해 봅시다. 인공지능 탑재한 가정형 지능 로봇. 과거에 여러 차례에 배터리 충전할 수가 없었지. 이에 대해서 로봇은 주인 너 여기 와서 앉아. 야씨
나한테 잔디 깎으라고 얘기해놓고 대문 걸어 잠그면은 나 배터리 다 되는데 어디서 충전하라는 거야? 충전을 할 수 있게 해줘. 라고 주인한테 엄청 뭐라고 했어, 한번. 그런데 어느 날 문이 잠긴 집 바닥 마당에서 작업하는데 배터리가 소진되려고 하는데 재충전하려고 했지. 집에는 못 들어가. 이웃집은 가깝고 문 열렸네? 이웃집 콘센트에 충전을 했지. 그게 배터리 소진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보다 낫다고 지가 판단하고 이웃집의 동의 없이 그 집에 들어가서 주거 침입하였다. 인간이라면 범죄. 인간이라면 범죄. 주거 침입한 지능형 로봇이 형법에 따라 책임질 수 없다면 우와 남의 집 무단 침입했는데 처벌할 수 없어? 아우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 처벌의 공백이 생겨 사회적 위험이 됩니다. 그렇지. 주거 침입을 한 지능형 로봇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 아 불안해. 지능형 로봇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비난 가능성은 인정되겠군. 처벌할 근거가 없다? 이건 순서가 완전 엉망이네. 도덕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을 시 그거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가야지. 게다가 요 정도 쓸 수가 있겠는데 그거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비난을 못하는 건 아니야. 비난 못하는 건 아니야.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인터넷에 악플 달아서 사람한테 엄청 모욕을 줘. 그렇게 인터넷에서 댓글로 모욕 주면은 그것도 모욕죄에 해당됩니다라는 법률이 없을 때가 있었지. 그렇다고 인터넷에서 욕하는 걸 비난 못해? 비난을 할 수는 있지. 그러니까 2번 틀린 얘기죠. 인터넷 댓글에다가 막 욕 쓰고 그러지 말아요. 이렇게. 나도 우연히 며칠 전에 뉴스 이렇게 보다가 댓글 다는데 마이 댓글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한번 내가 뭐라고 썼나 찍어봤더니 애가 화가 많이 나 있더라고. 다행히 막 그런 모욕적이거나 그런 차별 언어 그렇게 쓰지는 않았었는데 애가 화가 많이 나 있더라고. 문득 생각했어. 그래서 댓글을 막 넘겨봤는데 막 2년, 3년, 막 6, 7년 전에 얘기도 있고 막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 댓글 그런 걸로 세상이 많이 좋게 바뀌지 않았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싹 다 지웠어. 이렇게. 되게 뻘짓했구나. 이렇게. 어떻게 그러한 분노를 효과적으로 표출해서 내가 화나 있다라는 거를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지. 걔네는 그런 거 신경도 안 써. 진심이야. 막 쌍욕하고 뭐 누구 비하하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어. 이렇게. 주거 침입을 한 지능형 로봇이 형법에 따라 책임질 수 있다? 벌 줘야지. 그에 합당한 형벌의 양은 벌을 줘. 뭐에 따라, 뭐에 맞춰서? 책임에 맞춰서. 그 행위가 가진 책임의 크기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너 남의 집 침입했으니까 너 가로로 만들어 버릴 거야. 이거는 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주거 침입한 지능형 로봇이 자율적으로 행동을 했다. 여기 있잖아. 여기. 지가 판단했는데 이게 만약에 자율적이었다면 인간이 저질렀을 때 처벌받을 행동을 지능형 로봇이 행동한 거니까 지능형 로봇도 벌 줘야지. 형법 적용할 필요성이 있어. 괜찮아. 주거 침입을 한 지능형 로봇에게 형벌을 부과한 게 정당화되려면 너 범죄 능력 있다 인정, 비난 가능성 인정, 책임 능력 있다라고 인정까지 가야지. 해당 로봇의 범죄 능력 인정, 형벌 부과를 통해 왜 벌을 줍니까? 형법이 이루고자 하는 법의 보호의 목적, 예방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하겠다. 오케이. 맞는 얘기, 틀린 거 2번. 수고하셨고